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세상 세 번째 시간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생각을 하는 게 세금을 돈을 벌면 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요. 하지만 때때로 돈을 쓸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개별 소비세 내고 세금을 꽤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돈을 벌어도 내고 써도 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소득세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이게 결국에는 제가 꼭 세상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 즉 과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그 과표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인데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소득세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존재합니다. 이자소득은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고 이자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적금 만기나 세 달에 한 번 정도 예금 이자 받을 때 14%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정기예금 이자 4% 준다고 하면은 4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4% 소득세와 지방세 1.4%를 제한 338만 4천 원이 들어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타 소득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또인데 로또 당첨되면 역시나 세금을 내거든요. 5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죠. 이것 외에도 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퇴직소득세 등이 존재하고요. 또 개인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인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 회사는 결산을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죠. 이러한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필요경비인데요. 소득은 말 그대로 번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선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등장해야 해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되려 손해다 이런 말씀 되게 자주 하시는데 사실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세금을 내고 나서 손해라면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부가세 등 여러 가지 다른 세금과 혼동해서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은 뭐 세금 신고를 엉망으로 하셔가지고 내지 않아도 내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소득이라는 것은 번 돈이니까 전체 수익 금액, 즉 매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을 써가지고 100만 원 매출을 일으켰으면 비록 나에게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80만 원은 돈 번 게 아니죠. 돈은 20만 원만 벌었습니다. 그럼 세금은 내가 번 돈 2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요. 20% 정도 냈다고 치면은 4만 원 정도 세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는 16만 원이 남는 셈이고요. 절대로 소득세는 세금을 냈는데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법인세라면 손금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돈 전체라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득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주면은 드디어 세율을 곱하는 과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필요경비는 내가 꼭 실제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돈이 없어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승상금 같은 거는 80% 정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가 우승하면서 1억을 상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실제로는 그런 돈을 쓴 게 아니지만 80%인 8천만 원 정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서 2천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왜 쓰지도 않은 돈을 필요경비로 잡아주냐면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치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영웅 씨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공짜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뭐 레슨도 듣고 연습실도 빌리고 부단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하면서 돈을 썼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물건을 사서 파는 것 같은 경우는 물건 사온 가격 등으로 필요 경비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우승 상금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80%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꼭 필요 경비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들인데 근로소득은 개념상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400만 원 받으시면 400만 원이 다 소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억울한 기분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요즘처럼 팬데믹 이슈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급락을 하거나 장사를 못하게 되면 필요 경비가 매출을 넘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실직당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매출이 월 1,000만 원 찍히는 식당이 있어도 임대료 몇백만 원, 직원들 월급 몇백만 원 빼고 200만 원 정도 남는 사업자에게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월급 전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간혹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들 신경 쓰는 카드 소득 공제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카드 소득 공제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마치 필요 경비 빼주듯이 근로소득에서 빼준다기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현금 거래로 인한 세원 파악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국가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칼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제는 공제고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라서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반면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데도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소비세입니다. 아니 돈을 쓰는데 왜 세금을 내? 싶으시겠지만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내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담세력을 측정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인데 돈을 잘 쓰는 걸 보니까 돈이 많나 보다. 세금을 부담해도 버틸 수 있겠으니까 세금 내라. 뭐 살짝 비약하면 이런 논리인데 뭐 그렇습니다.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소비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면세나 비과세가 아니라면 일단 품목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것인데 많이들 내보셔가지고 익숙하시죠. 부가세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는 항상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이건 돈을 벌어서 내는 소득세와는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조금 종류가 다양한데 품목마다 다르게 과세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술에 부과하는 주세, 담배 소비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도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것들은 품목마다 부과하는 방식도 다르고 취지도 다 다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소비세인 부가세는 역진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진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난할수록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는 10%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이나 사치품이나 모두 10%로 동일하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으나 높으나 비슷하게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같은 사람이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왜 같은 금액인데 그렇게 계산이 되냐고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예로 범칙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하면 똑같이 7만 원 범칙금 내는데 연봉이 100억인 사람한테는 그 7만 원 별거 아닌 돈이겠죠? 그런데 최저임금 정도 받는 사람에게는 꽤나 큰 금액이 될 것이거든요. 부가세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에는 좀 더 세금을 부과해서 일반 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세금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세상 시리즈는 계속 되니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이어지는 내용들 들으시면은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